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현역 의원 최초로요 탈당을 해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한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새누리당의 연일 근거 없는 악의적 공격, 흠집내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단 한 명의 현역 의원 없이 홀로 벌판에 서 있다. 안 후보의 진심을 공감하는 저로서는 깊은 책임감으로 가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송호창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적을 버리기 전에 의원님을 그래도 민주당 후보로 뽑아줬던 지역구민들에게 그래도 조심스럽게 뜻을 좀 밝히고 동의를 구했는지요. 또 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후보로 출마했다면 비록 혹독한 거친 땅이라도 국민 앞에 국회의원 하나 없이 겸허히 검증받는 것이 또 더 멋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안철수 캠프에서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좀채요 인터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캐도남마에. 기성 정치권처럼 똑같습니다. 이념, 진영 똑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캐도남마는 그렇지 않은데요.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시청자 게시판에도 왜 안 부르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모시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 구시대 정치, 구시대 이념, 구시대 생각, 그걸 안철수 후보 캠프 측부터 바꾸면 안 될까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국민들이 엄청 많다는 거, 그거 꼭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짚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박근혜 대선 후보가 주말까지 파격적인 새 신청을 내놓지 않으면 지지 처리하겠다고 선포한 분입니다. 주말 이후에 수많은 전화와 게시판 글이 쇄도했는데 아마 이분 지지 처리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게시판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꼭 캐도남마가 이 보수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혹시 오해해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공평하려고 노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늘 불공평하게. 그렇죠. 저는 좌죠. 네. 그럴 때. 항상 우실 이렇게... 땐 좌. 좌이면 제가 우가 되려고 하고 우면 좌. 근데 분명한 저는 것은 중도를 표방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딱 중도일 수는 없어요, 사람이요. 어쩔 땐 또 좌가 될 수도 있고 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도에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네. 자, 어떻게 결론 내리셨습니까? 박근혜 후보 철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지 철회. 2%의 간판이 쾌도 난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까운 전파를 쓰면서 나오는 출연자는 국민들한테 자기의 소신과 해법을 분명하게 내려주는 것이 쾌도 난마지 쾌도 난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서로 고민하다 끝나면 안 된다. 말만 그냥 쾌도라고 했지 듣고 보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송을 하지 칼럼니스트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입장을 따라서 제가 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는 편파가 아닌 거예요. 네. 저의 소신과 철학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다. 네. 지난번에 자, 그래서 나오셔서 왜 기침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말이죠. 네. 기침하실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건 박근혜의 문제다. 지금 박근혜가 처하고 있는 이 위기는 박근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이름 세 자만 남겨놓고 다 바꾸라. 다 바꿔라. 그런 구상을 이번 주말에 가져가지고 이걸 빨리 내놓아라. 네?
아. 이번 주말까지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아. 이번 주말에 구상을 해서 그것을 내놔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저는 한 논객으로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저는 냉정히 철회하겠다. 네. 이게 제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떤 그 상황일까요? 방송이 정치권에 새누리당에 영향을 주었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말에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리더십의 쇄신을 요구하는 친박계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엄청난 요동을 쳤죠. 네. 그 와중에서 최경환 박근혜 비서실장이 그만뒀습니다. 사퇴했고 자 오늘 박근혜 후보가 김무성 전 의원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던 김무성 전 의원을 선거 총괄본부장 사실상 새누리당 대선 기획체제의 좌장으로 세우겠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후보가 이 정도까지 마음을 열은 거, 특히 김무성 전 의원을 좌장으로 다시 기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의 지도력, 리더십 스타일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폐적입니다. 자폐적이다. 네. 네. 그런 자폐적인 박근혜가 김무성을 다시 포용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아, 이제 자폐에서. 저는 한마디 뭐냐면 네. 박근혜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싹수가 보인다. 아. 박근혜가 드디어 정치를 하는구나. 지금까지 사실상 박근혜의 정치는 온실속의 정치였다. 그날 우연히 김무성 네. 얘기를 하셨어요. 김무성 의원 얘기를.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김무성 의원하고 친하냐까지도 물어봤죠. 그래서 그런 황당한 말씀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때 분명히 김무성 의원을 어떻게 점쳤습니까, 그를? 아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거예요. 다음에 제가 비서실장도 바꿔야 된다. 네. 제가 분명히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아직 그 비서실장 후임은 나오지 않은 안 걸로. 했죠. 네. 지금 저 이학재 의원이 대신하는 걸로, 이재학이 아닙니다만, 네. 이학재 의원이, 인천의 이학재 의원이 대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제가 그날 분명히 금요일 그 자리에서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방을 공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서실장을 당연히 정지시켜야 되고, 이건 친박계 이선 후퇴, 박근혜 1인 체제를 박근혜 손으로 허물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 비서실장을 교체해야 되고, 네. 두 번째 좌장을 세우는데 왜 김무성을 영입 안 하냐? 왜 김무성을 그걸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김무성을 얘기했는데 딱 그게 들어맞았네요. 야,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내용이 네. 지금 수용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이건 자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래서 박근혜가 드디어 그 자폐적인 리더십을 청산하고 네. 드디어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싹수가 그러한 보인다. 싹수가 보인다. 네. 따라서 대통령 후보한테 싹수라고 해도 되는가요? 그건 뭐 다 표준 말입니다. 표준 말입니까? 또 이거 싹수가? 울리시려고. 예, 예. 그건 표준 말입니다. 저거 한번 울려야 되는데. 네. 네, 싹수. 국어 사전에 싹수가 국어 사전에 다 표준 말로 나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 지금 내놓은 두 가지 카드에 대해서는 양이 안 차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지금 인적 쇄신을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적 쇄신을 비롯한 새누리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데까지 제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 여부를 보류하겠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 여부를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유보하겠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네. 워딩을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면 네. 선거를 포기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 말은 그러나 네. 그때 분명히 컬럼에서는 박근혜 이름 사각조만 빼고 박근혜 후보의 이 머리 속까지 그렇죠.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거부하는 건 아니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박근혜 후보가 고집불통으로만 나가느냐,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배수준이 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지금 모든 걸 싹 바꿔서 그야말로 다시 건축하듯이 한다면은 시간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일단 배수준을 친 상태에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그 토대가 무너질 수는 없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그 부분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이번에 완전히 극약 처방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극약 처방이 안 나온 걸로 지금 보시는 저는 그렇게 거죠. 보는 거예요. 이제 나올 것이다 보는 저는 거죠. 나올 거라 보는 거예요. 네, 언제쯤 나올까요? 자, 그 극약 처방이 빨리 나오겠죠. 언제쯤인가는 모르겠으나 네. 이번 주 안에 만약에 그걸 내놓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보름 안에 네. 대선 후보 지지도 1, 2위는 네.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가 확실히 나눠갖고 네. 박근혜 후보는 3위로 곤두박 젖혀가지고 네. 그것이 그대로 대선까지 간다고 보는 겁니다. 아, 보름 후의 여론조사 네. 결과에서 이번 주 안에 극약 처방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이 극약 처방은 예를 들어 김무성 의원 실무 책임자로 좌장으로 사실상 좌장으로 앉히는 거죠. 네. 그 이에 또 어떤 거를 지금 자, 요구하고- 그것은 이제 보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황우려 당대표,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건 빨리 이 선으로 나와라. 갈아쳐야 됩니다. 네. 이미 그 사람들의 정치 생명은 끝난 거예요. 아, 정치 생명까지 끝났습니다. 여기에 아니 정치 생명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활동의 생명은 이미 그 사람들 역할의 생명은 이미 저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박근혜가 지금 이렇게 지지도가 곤두박질치게 된 데 대해서 당대표와 사무총장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새누리당 이 대선 후보 체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천운이에요. 위기가 빨리 온 것도 결국은 지나고 나오면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황우여 대표하고 황우려, 서병수 서병수 갈아치워라. 갈아치는 건 기본인데 네, 두 번째. 그보다 먼저 황우려 당대표와 서병수 사무총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아, 갈아치우기 전에 네. 스스로 물러나라. 박근혜 후보가 뭐 지금 다 엎어버릴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못 물러나겠다. 구차하고 취해 보입니다. 다시 당대표 뽑고 이러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되느냐. 빨리 비대체제로 가라는 얘기죠. 비대체제로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지금 대선 후보가 있는 거예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 체제로 당을 이끌어 가면 되는 거예요. 당대표, 원내대표는 다 그만두고요. 그만두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원내대표예요. 아, 이한구 원내대표. 저는 박근혜 후보가 이한구 원내대표와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종인과의 갈등에 있어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손을 저는 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냥 확실히 들어줘라. 확실히 들어줘야 애매하게 양쪽 다 저기 하지 말고 김종인 위원장 승 딱 해놓고 이한구 원내대표 미안 물러나라 이렇게 하라. 이한구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선 후보 고문으로 가면 됩니다. 네? 고문으로. 고문으로. 그래도 명예로운 자리예요. 자, 박근혜 대선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문에 명백하게 경제민주화라고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또 박근혜 후보의 입으로 이건 수십 차례 말한 거예요. 이건 빠꾸할 수 없죠. 바꿀 수가 빽할 없는 수 거예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손을 들어줘서 이 논란을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소위 말하는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 지도자의 결단력이고 통찰력인 거예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걸 정말 쾌도난마식으로 빨리 풀었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물과 기름인데. 네? 아주 이건 무슨 뭐 차지철하고 말이죠. 무슨 김재기 싸운 것처럼 말이죠.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이건 박근혜 후보의 리더십, 정치 리더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한구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 다 두 분 이야기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건 두리뭉실해서 그렇죠. 당에서 핵심이 생길 수가 네, 없는 저희 거예요. 거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당연하죠. 이건. 오늘은 또 동의한다는 표현을 아, 쓰는데 분명히 동의합니다. 오늘 아주 좋습니다. 아, 예. 박앵가님. 그건 아, 의견이 힘이 전혀 나네. 다른데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정치쇄신특위위원장으로 영입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한강호 전 민주당 대표를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영입하니까, 비리 세력을 영입하는 비리 건 문제를 들어서 지금 반대하고 사퇴하겠다 있는데 그랬죠. 제가 오늘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한강욱 전 민주당 대표를 새누리당이 영입함으로써 과연 호남에서 어느 정도 약효가 있느냐, 효력이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고, 네. 또 안대희 전 대법관이 검찰 시절에 구속한 정치인을 굳이 영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비판적이에요. 네. 자, 그러나 안대희 전 대법관은, 안대희 위원장은 지금 검사가 아니고 대법관이 아닌 거예요. 본인의 입으로는 나는 새누리당에 입당한 건 아니다라고 이른바 깨끗한 척 하는 거, 저는 이건 아주 위선적인 이미지 관리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깨끗한 분이신데요. 네. 그 깨끗하고 안 하고는 그 본인의 주장이에요. 이미 새누리당이라는 정치판, 진흙탕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뭐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처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정치인 안대희의 도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저는 안대희 위원장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동아은행 사건으로 형무소 갔다 오지 않은 분입니까? 그 위에도 또 있겠죠. 잘은 몰라도. 그거 모르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 있는 걸 모르고 그러면 안대희 위원장이 들어왔단 말입니까? 아니, 한강호. 아니죠. 네네. 안대희, 예,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 후에 들어왔죠. 그렇죠. 안대희 위원장.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다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 그럼 비리 세력이 아니고 한강호 고문만 비리 세력이냐 이렇게 지정하시는 거죠? 지금 제 말씀이 그거죠. 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대번 사표 쓰겠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뭐 예컨대 자신의 깨끗함을 검사 출신으로서의 명분인 태도는 될 수 있으나 분명히 안대희 위원장도 정치인으로 변신한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저도 안대희 위원장한테 또 묻고 싶어요. 그러면 대법관 그만두고 45일 만에 새누리당이라는 정치판에 들어와서 지금 회의하는 거? 이건 정당화될 수 있냐 이거예요. 정치는 말이죠. 적과의 동침도 하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적과의 동침. 네, 저는 한강욱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무슨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다 품어야 된다. 이건 얘기죠. 당연히 도리인 거예요. 또 그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한강욱 위원장이 새누리당에 들어옴으로써 정말 저는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하고 싶어요. 박근혜 그러나, 후보가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어쩜 저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나 이렇게. 또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고. 아니, 제가 그런 무슨 생각이 박근혜 들었습니다. 후보가 아니 후보가 이 프로를 무슨 뭐 보시면 고맙고 안 고맙고 아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와 저렇게 저 옳은 말이다 이렇게 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도 상식이 아니겠어요? 예예. 네. 그래서 얘기 계속 하시죠. 예. 자, 그러면 분명히 보는 거예요. 안대희 위원장이 참 내지르는 것 때. 네. 자, 그래 자기 이미지는 관리가 됐고 대쪽이 된 거야 막말로. 자, 대쪽 이미지를 자기는 갖게 되고 대쪽? 대쪽, 아 개혁 강아지? 대쪽. 아 대쪽이죠. 아 이거 개 쪽으로 잘못 이건 봐가지고. 이 비가 또 나쁘구만. 야, 이게 부저가 말이죠. 큰 대자에 대쪽. 아니 대나무 대쪽. 아 대나무 대쪽. 아, 이회창 총재할 때 대쪽 알았어요. 네 대나무. 네. 대나무. 자기는 대쪽 이미지. 미치겠어. 아니, 무심이, 경기가 무심이 됐어요. 드러났잖아요. 무심이 드러난 거예요, 대나무 대자인데. 그걸 큰 왜 대자라고. 누르세요? 네. 그 대쪽. 예.
개로 들어가지고 자기는 대쪽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당인으로서 당이 아니라 좋아요. 새누리당의 대선판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컨대 한광욱이가 다시 탈당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기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다가요 네. 한강욱 고문이 나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강욱 의원은 이제는 다시 안 들어오겠다 이런 말은 못한다 이 말이죠. 절대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안대희 위원장의 경우는 자, 이 정도 자신의 철학, 자신의 깨끗한 이미지를 주장하는 선에서 멈추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그 비전 뭐 7가지인가 내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빈 깡통이다 뭐 이렇게 글을 쓰셨던데. 빈 깡통 비전 이렇게. 너무 저는 심한 지금 말 아닙니까 이거? 예. 제가 좀 말씀드리죠. 예. 제가 그 안철수 후보가 7월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내놨을 때 책도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네. 대담집이죠. 대담집. 네. 네. 난 대담집을 무슨 대선과 관련한 책으로 내는 것을 사실 별로 못 봤습니다만. 네. 그 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좌파 운동권이 무슨 모의국회 할 때 대통령 후보하겠다 하면서 실현 가능성 전혀 없는 공약 내놓는 거. 그것밖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좌파 운동권이 수선하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 입에서 무슨 저 오늘 이상하네 참. 저 오늘 그만할까요? 아니. 그 입에서 그것 때문에 심의 뭐 나는 것 같다. 좀 들어보시고. 네네. 이렇게 제가 평가한 거 구상유치라 그러죠, 그럼 구상유치 맞습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가 가는데 그렇게 이러면. 평가하는 거 네. 저는 절대 과도한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린아이 냄새나. 자,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과연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이 미래의 비전이 얼마나 빈 깡통 두드린 소리인가를 제가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첫째, 네.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가 10,000개인데 네. 그것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고 그랬어요. 자, 왜 10분의 1로 줄여야 됩니까? 100분의 1 줄이지. 그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그냥 막연하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 이것은 말이죠. 우리같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물론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우리가 견제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배제시켜가지고 종이 호랑이로 만들면은 그런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네? 대통령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인사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또 우리같이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른바 남북 대치 상황 아닙니까? 천안함 북침, 연평도 도발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예컨대 낙하산 인사를 하던가 예컨대 무슨 권력을 자기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것 정권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 권한을 완전히 수족을 잘라버리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고 특히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하필 10분의 1이냐예요. 그럼 20분의 1 하면 안 됩니까? 이건 말이죠. 역시 아마추어다. 거기 지금 오늘 송호창 의원 갔다 왔는데 아예 100분의 1로 해버리든가 아예 100분의 100분의 1을 하던가. 이런 말이죠. 이런 그런 걸로 참 국민들한테 대선 후보 내는 거 참 제가 보기에도 민망하더라고요. 네. 둘째. 두 번째는 대법원장을 말이죠. 대법관들이 서로 호선해서 상호 호선해서 뽑자는 거예요. 그럼 대법관이 서로
서로 인기 관리를 이건 해야 되네요. 완전히 이건 무슨 대법원을 말이죠. 정치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각 대학교에서 대학 총장을 투표로, 대학 교수를 투표를 뽑는 데는 뭐냐면 몇 년 전부터 해외 출장 가가지고 넥타이 사고 볼펜 사고 양주 사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대학 교수들한테 나눠주면서 한 표 한 표 호소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한 축이란 대법원을 무슨 대법원장을 인기 투표로 뽑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장도 청와대 직원들이 인기 투표해야죠. 호선해가지고 민주주의니까. 비서관들이 그죠? 비서관들이 투표해서 비서실장 뽑으면 되네요. 이걸 고려대학교 최장집 명예교수는 이런 것을 민주화, 이후 민주화라는 책에서 통탄했습니다. 이른바 민주주의 과잉이다. 그런 지적을 했어요.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동사무 동장 면장까지 다 손으로 뽑자. 특히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 총장을 인기 투표로 뽑는 거. 그게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이걸 민주주의의 과잉이라고 표현했어요.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오늘 동의를 많이 하시는 민주주의의 과잉이 결코 민주주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안 되는 거죠. 네. 혼란인 거죠. 네, 혼란이 오는 거죠. 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인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대선 미래 전략 속에는 가장 무서운 포퓰리즘이 지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뭐냐.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이죠. 옮기겠다 그랬죠.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장소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장소를 머릿속에 생각했으면 내놓고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동대문인지, 동대문인지 남대문인지 광장시장인지 말이죠. 청계천인지 아니면 강남 코엑스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그 앞에 건물에 가겠다는 건지 뭔가 대안을 놓고 얘기해야지.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장소로 가겠다. 이런 말이죠. 아주 깜짝깜짝하는 이른바 깜짝쇼 같은 그런 공약. 근데 내용은 들으면 참 마음이 푸근해져요. 국민과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 추상적이긴 해도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네. 정책이라는 걸 내놨으니까 제가 정책을 좀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좀 해라 이런 얘기죠. 바라는 거예요. 네. 추상적으로 사람들 머리 괜히 겉으로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라. 얘기 해라 아닙니까? 이거예요. 10분의 1이면 과연 어떤 직이고 네. 당신이 하지 않겠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거고 이런 걸 네. 딱 얘기해야지 막연히 10분의 1. 그럼 100분의 1 하시죠. 그죠?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강국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겠다는 분이 이렇게 10분의 1이다. 청와대를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 어? 이런 식으로 그럼 청와대를 없애겠다는 소리는 왜 못합니까? 네. 정동영 후보가 열린우당 때 말이죠. 네. 청와대를 여기 정보종합청사로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대통령, 총리 같은 외국 국빈이 오시면은 환영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광화문에서 합니까? 과천에서 해야죠, 거기. 정부 종합. 과천에서 합니까? 네. 이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은 공약을 내놓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저는 아주 정치권을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욕을 느껴요. 네. 자, 정리해 주시죠. 또 한 가지 말이죠.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이 얘기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네. 안철수 후보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분만 주세요. 네, 1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 장하성 교수를 영입해서 경제민주화 대책을 지금 강구한다길래 저는 이번에 엄청난 게 나온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1,000만 원씩. 한 명을 고용할 경우에 연 1,000만 원. 연간 1,000만 원을 주다는 거예요. 네. 지금 중소기업의 고용자가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잘 뭐 천차만별이겠죠. 천차만별이지만 네. 2천만 원 안 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네. 그야말로 80만 원 한 네. 달에 거기도 많죠. 연봉 1,000만 원도 안 되는 데 많습니다. 네. 그러면 중견 중소기업이
한 명을 고용하면 1,000만 원을 준다? 정부가 기업에 임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포퓰리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0명 고용하면 1년에 1억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20명 고용하면 2억 받고. 그리고 고용했다고 치고 한 50만 원씩만 주고 나머지 돈을 꿀꺽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책이 없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내놓습니까? 참 경악할 일이에요. 대한민국 수준이 말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정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북한 문제에 관해서 북한과 대화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북한이 사과합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은 말이죠. 남한 인구가 고령화되니까 북한이 남한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인구는 대한민국의 커다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보세요. 대한민국 인구가 고령화되니까 북한은 노동력을 대준다? 북한이 무슨 대한민국의 봉입니까 지금? 이러한 환상적인 생각을 갖고 북한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북한이 나와서 대화를 하면은 이명박 정권은 대화 안 하려고 했습니까? 제발 좀 나와라 해서 북경에 가가지고 남북한 대표들이 모여서 신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회담했는데 북한이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그 회담 내용까지도 까발려가지고 이명박 정권이 제발 좀 사과하려고 했다. 애걸복걸했다. 이런 대화로까지 공개해가지고 북한한테 그야말로 망신을 당했는데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천안함 연평도 사과를 받겠다?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나의 대북 정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정말 유치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유치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또 그런 뜻에서 한 건 또 아닐 수도 있겠죠. 네. 다 또 다른 뜻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까지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이후에요. 추석 이후에 지지율에 이 탄탄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껏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민주당이요. 오늘 돌연 그 송호창 의원이 탈당해서 안철수 캠프로 합류하는 바람에 좋은 분위기에 좀 찬물이 좀 확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니라 맞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흘러가는 양상을 보니까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과연 끝까지 싸우지 않고 단일화 이룰 수 있을까요? 최근 민주당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 측 공동선대위원장 김부겸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58초 후에 뵙겠습니다.